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흔히 허블의 후계자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더 큰 허블이 아닙니다. 이 망원경은 거대한 거울을 접어서 실어 올리고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얼어붙다시피 한 상태로 우주를 봐야 했습니다. 왜 우주의 첫 은하를 보려면 망원경이 이 정도로 복잡해져야 했을까요? 출발점은 제임스 웹이 보려는 대상 자체가 허블과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허블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아주 먼 은하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주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은 오랜 시간 우주를 지나오는 동안 점점 더 붉은 쪽, 즉 적외선 쪽으로 밀려납니다. 허블도 적외선 영역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지만 가장 먼 은하의 빛은 이미 그 한계 부근에 와 있었습니다. 가장 먼 은하인 GNZ11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빛은 이미 허블의 관측 한계치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여기서 스피처가 등장합니다. 스피처는 더 낮은 적외선 영역을 보게 해줬고, 가시광선에서는 먼지와 가스에 가려 보이지 않던 구조를 적외선에서는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스피처는 거울이 작았고 액체 헬륨 냉각제에 의존했기 때문에 수명과 감도 모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차세대 망원경은 허블처럼 선명해야 하고 스피처처럼 적외선을 잘 봐야 하며 둘보다 훨씬 더 먼 초기 우주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망원경은 크기만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파장으로 볼 것인지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이 목표가 제임스 웹을 적외선 망원경으로 고정했습니다. 반복해서 중요해지는 건 제임스 웹의 주 역할이 적외선 관측이라는 점입니다. 우주 초기에 나온 빛은 130억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파장이 길어졌고, 우리가 그 흔적을 잡으려면 적외선 영역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적외선은 차가운 우주만 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망원경 자신도 같이 보게 됩니다. 망원경이 조금만 따뜻해도 자기 열이 배경 잡음처럼 끼어들어 아주 희미한 우주 신호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은 애초에 지구 적외도에 머무는 허블과 다른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은 지구와 태양의 열을 완전히 등질 수 있는 L2 지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선실드로 관측부를 가립니다. 관측부는 약 40켈빈까지 내려가고 중적외선 장비는 자체 냉동기로 7켈빈까지 더 떨어집니다. 즉 제임스 웹은 큰 거울이 달린 카메라라기보다 거대한 냉각 구조 위에 적외선 관측 장비를 실은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그런 차갑고 큰 망원경을 실제로 어떻게 우주까지 가져가느냐입니다. 여기서 제임스 웹의 가장 유명한 해법이 나옵니다. 지상 망원경들은 더 크게 만들수록 거울이 처지고 왜곡되는 문제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려고 얇은 거울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거나 여러 조각의 육각 거울을 정밀하게 맞추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유럽 남천문대의 VLT나 캥 망원경 같은 지상 망원경들도 바로 이런 분할 거울 방식을 통해 크기의 한계를 극복해 왔습니다. 제임스 웹은 그 교훈을 우주 망원경에 가져왔습니다. 최종 설계는 18개의 육각 분할 거울로 이루어진 지름 6.5m의 주거울이었고, 발사체 안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거울 양쪽 날개가 접히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기계적 편의가 아니라 관측 목표와 직결됩니다. 더 큰 거울은 더 많은 빛을 모아 더 먼 과거를 보게 해주지만 통짜 거울로는 발사체에 실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제임스 웹은 우주에서 펼쳐질 것을 전제로 설계된 망원경이었습니다. 허블이 원통형 몸체를 그대로 실어 올린 기계였다면 제임스 웹은 지상에서는 미완성 상태로 있다가 우주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접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울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도 완전히 새로 풀어야 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제작 난제는 역시 거울이었습니다. 제임스 웹의 거울 재료로 선택된 것은 베릴륨입니다. 이 금속은 저온에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울을 상온에서 정밀하게 깎아도 우주의 극저온 상태에선 형태가 미세하게 뒤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마와 폴리싱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었고 극저온 상태를 상정한 2단계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뒷면을 비워 무게를 줄이되 강성을 유지하는 리브 구조를 만들고 저온에서 바뀔 형상을 미리 계산해 연마해야 했습니다. 이후 금 코팅이 더해집니다. 금은 단지 화려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적외선 반사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됩니다. 제임스 웹의 금색 거울은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이 과정은 제임스 웹이 왜 큰 망원경이 아니라 극저온에서도 형상을 유지하는 광학 시스템이어야 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광학계가 준비되자 이번에는 그 빛을 실제 데이터로 바꿀 장비들을 극한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했습니다. 거울만 완벽하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보는 빛은
카메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은 근적외선 카메라와 분광기, 그리고 중적외선 장비가 어떻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지 짚습니다. 별을 기준으로 각 거울 조각의 정렬 상태를 확인할 때는 근적외선 카메라가 쓰이고, 이후 미세 조정은 분광 장비를 동원해 훨씬 정교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적외선 장비는 가장 차가운 환경을 요구합니다. 이 장비들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광학 정렬을 넘어 전자부품과 검출기, 냉동기, 배선, 구조물이 모두 극저온에서 예상대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임스 웹의 성능은 거울의 지름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파장을 어느 감도로 받고 그 빛을 얼마나 정확히 분리하고 기록하느냐까지 전부 같은 임무의 일부였습니다. 우주의 첫 은하를 본다는 말은 결국 더 먼 빛을 받는 일과 더 미세한 신호를 해석하는 일이 동시에 성공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 과정은 제작보다 시험이 더 무서울 정도로 길고 집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제임스 웹은 이미 과학 프로젝트이자 일정과 예산의 전쟁이 됩니다. 여러 차례의 지연과 고장은 이 프로젝트의 구조적 부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핵심 전자장비가 실패해 비행이 수개월 멈췄고, 예정돼 있던 허블 서비스 임무와의 정치적 긴장도 개발 흐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허블은 사람 손으로 수리할 수 있었지만 제임스 웹은 애초에 그런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로 가기 때문에 지상에서 거의 모든 실패 가능성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성품 하나하나가 장기간 시험을 거치고 전체 통합 전에도 수많은 부분 시스템이 따로 검증됩니다. 프로그램은 예산을 초과했고 일정도 밀렸지만 이것을 단순한 행정 실패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만질 수 없는 망원경을 만들려면 지상에서 지나칠 정도의 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은 발사 순간이 아니라 발사 전에 이미 대부분의 승부가 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부담은 특히 선실드와 통합 시험 단계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부품은 선실드였습니다. 제임스 웹의 선실드는 단순한 덮개가 아닙니다. 관측부를 태양과 지구의 열로부터 분리해 적외선 관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선실드는 여러 겹의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펼치고 당기고 간격을 맞추는 과정이 유난히 까다로웠습니다. 고정장치 문제와 파손 위험 때문에 시험 배치와 재설계가 이어졌고, 실제 배치는 우주에서 단 한 번만 성공해야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중력과 마찰 때문에 우주와 같은 조건을 만들 수 없어 시험 하나하나가 완전한 재현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실드는 제임스 웹 전체의 은유처럼 보입니다. 적외선 관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바로 그 필요성 때문에 망원경 전체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 말입니다. 우주 초기를 본다는 과학적 목표가 어떻게 기계적 불안정성과 직결되는지 이 장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든 불안정을 안고도 마지막에는 결국 실제 발사와 전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사 이후 한 달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망원경이 스스로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제임스 웹은 발사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자신을 펼쳐갑니다. 태양 전지판이 열리고 선실드 팔레트가 내려오고 거울 구조가 올라가고 다층막이 펼쳐져 텐션을 잡고 마지막으로 보조거울과 주거울 날개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긴 전개는 단지 멋진 퍼포먼스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모든 조건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성립시키는 최종 검증이었습니다. 적외선으로 보기 위해 차가워야 했고, 더 많은 빛을 모으기 위해 커야 했으며, 발사체에 들어가기 위해 접혀야 했고, 먼 초기 우주를 보기 위해 극도로 정밀해야 했습니다. 제임스 웹의 복잡성은 과장이 아니라 목적의 총합이었습니다. 결국 이 망원경이 허블보다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보려는 우주가 더 오래되고 더 차갑고 더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임스 웹이 왜 이런 모양이어야 했는지 답이 분명해집니다. 제임스 웹은 우주의 첫 은하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망원경이지만 그 본질은 더 멀리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열을 숨기고 거대한 거울을 접어보낸 뒤 우주에서 다시 스스로를 완성하는 정밀한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은 허블의 후계자가 아니라 우주를 보는 방식 자체가 한 단계 바뀌었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